짐 스톡데일은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항공대에 조종장교로 임관한 미국 파일럿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임무를 받고 출격을 하다가 대공포에 격추가 됐어요. 북베트남의 마을에 추락합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는데 우르르 달려온 현지인들에게 즉시 체포됐고요. 붙잡히고 끌려가는 과정에서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비행기 추락으로 입은 척추 부상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을 정도로 얻어맞았다고 해요.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마비가 돼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몸이 된 것은 그때 일입니다. 스톡데일은요, 하노이 힐튼이라는 별명을 가진 포로 수용소 호아로에 갇혔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스톡데일을 기다리는 것은 폭행, 채찍질, 질식을 비롯한 지독한 육체적 고문들이었고요. 북베트남에서는 자기들한테 협조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끊임없이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스톡데일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저항했어요. 심지어는 수용소 측에서 언론에다가 공개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평소와는 달리 전쟁 포로치고 괜찮은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러자 그 의도를 눈치채고 일부러 자기 손목을 긋는 자해까지 서슴지 않기도 해요. 이렇게 죽음을 불사한 저항을 이어나간 게 무려 8년. 가로 90cm, 세로 275cm의 조그만 독방에서 견디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끝에 석방된 그는 국민 영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귀국한 후에 스톡데일은 수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죠.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그러자 스톡데일은요, 단박에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들이라고 답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턱대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우린 석방될 거야 라고 말하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요, 4월 부활절까지는 석방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 부활절이 지나면은 11월 추수감사절까지는 석방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다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고 바뀌는 것이 없으면은 그들은 급격하게 쇠약해지면서 죽어버리곤 했습니다. 스톡데일은 이렇게 강조했어요.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믿음과 지금 현실의 가장 가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훈련을 당신은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앞으로는 잘 될 거라는 굳은 신념으로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는 합리적인 낙관주의.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것이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것을 함께 가지는 것. 이것이 스톡데일이 8년을 견디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힘이며, 이런 힘을 가진 사람만이 가혹한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톡데일의 증언은요, 평생 동안 긍정성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 옌스 바이드너의 조언과도 일치합니다. 옌스 바이드너는요, 스톡데일이 경고한 이런 사람들을 순진한 낙관주의자 유형이라고 불렀어요. 아무 근거가 없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인생을 장밋빛으로 낙관하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이든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은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 그들은 고급 음식점에서 굴을 주문한다. 껍질에서 진주가 발견되어 그 진주로 음식값을 계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이든어는요, 이런 순진한 낙관주의는 실제로 위기를 이겨내거나 성공에 도달하거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단언해요.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이유는 없어. 노력은 안 해. 방법은 몰라.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가능성도 낮습니다. 주어진 현실은 확실히 보면서 그래도 해야 할 노력을 치열하게 하면서, 그러는 동시에 결국 나는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게 출발이죠. 현실을 직시하라. 그렇다면 현실 직시라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직시는 한자로 고들 직자에 바라볼 시를 씁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낙관적으로도 비관적으로도 보지 않고 똑바로 본다. 좋은 면만 보거나 나쁜
나쁜 면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똑바로 본다. 자신의 입장이나 내가 바라는 그런 바램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면을 똑바로 본다. 두 가지 양극단의 가운데 자리에 머물면서 앞과 뒤, 위와 아래, 겉과 속을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현실 직시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필요한 것이 긍정적인 태도예요. 무턱대고 미래를 낙관하는 게 아니라 명료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본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순진한 낙관주의자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긍정적인 태도인지 한마디로 딱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하는 두루뭉술이한 이미지만 있고요. 일상에서 정작 긍정이 필요할 때는 딱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태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딱 이 문장대로만 생각할 수 있다면, 언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 나는 긍정적인 태도의 소유자다 라고 자신해도 좋습니다. 문장은 이래요. 이미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잘된 일이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서 들었던 정확히 아주 알맞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할게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렀습니다. 어이쿠,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바로 이 상황을 이미 일어난 모든 일은 잘된 일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넘어진 그 순간 부러지지 않은 나머지 한쪽 다리를 보면서 이 다리는 멀쩡해서 다행이다, 잘됐다, 큰일 날 뻔했다,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태도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실제로 스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말을 자주 씁니다. Q 사인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순간 일단 내뱉고 보는 거예요. 잘된 일이다. 버스를 놓치면요, 강의가 취소되면요, 운동하다가 삐끗하면, 유튜브 작업하다가 파일이 날아가면 즉시 말하는 거예요. 잘된 일이다. 이미 일어난 모든 일은 잘된 일이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스탑한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제 할 일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할 줄 알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좋은 쪽을 보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옌스 바이드너는 지적인 낙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요, 기회를 알고 한계를 알면서도 최상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놓지 않아요. 바이든의 연구에 따르면요, 가장 높이 올라가고 가장 멀리까지 가며 가장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이드너의 말입니다. 그들의 힘은 위기를 관리하는 데서 진가를 발휘한다. 그들은 지금의 위기도 미래에는 극복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건전한 인간관이 위기 극복을 돕는다. 태도 수업에서 저는 이 부분을 회복력 부분에서 다루었어요. 회복력이란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불리는 개념인데요. 어려움에 처해서도 잘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태도입니다. 전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 이것이 가장 불안할 때 우리로 하여금 가장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낙관주의자들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둘째,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셋째, 그와 동시에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라. 제우의 서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멘탈, 태도, 더 나은 우리 자신이 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간 태도 수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